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위증죄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연어 수파티 위증이었다는 겁니다. 연어 수파티 의혹을 제기한 이화영 전 부지사. 이 전 부지사 측은 내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 받았는데 내 말이 진실에가 나왔다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 탐지기는 증거력이 없습니다. 자, 배심원 4명, 술자리는 없었다. 1심 재판부, 이화영의 진술 일관성이 없었다. 신빙성이 부족하다. 배심원의 편견을 존중한다라며 징역 4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1심, 2심, 3심 대법원에서까지 최종 유죄를 선고받으면서도 2심과 3심에서 이 연어 수파티 주장을 똑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2심, 3심 재판부 모두 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화영 전 부지사와 민주당 일각에서 연어 술파티 회유 주장을 했고 위증죄로 재판부가 다시 한번 술파티는 없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겁니다. 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지난 2024년 10월 법사위에서의 주장 한번 들어보시죠. 그날 마침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10시에 무슨 행사가 있는 걸 보고 제가 그날을 일부러 나중에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그날을 적시를 했죠.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박상용 검사와 수원지검이나 혹은 뭐 대검이나 거기서 원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박상용 검사가 그러면 파티라도 하자, 이제 다 됐다 이렇게 돼갖고 파티도 하고 뭐 술도 가져왔고 그날은 회덮밥에 연어에다가 또 뭐 여러 가지 과일에다가 소주도까지 와가지고 제가 좀 이제 이게 진짜 제대로 끝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이 주장이 위증이라는 판단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수사검사였던 박상용 검사와 그날 술자리에 동석했다라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했던 김성태 회장 등은 계속해서 그런 건 없었다라고 적극적으로 부인을 해왔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상용 검사입니다. 술을 먹을 때 모든 교도관을 속이고 검찰 수사관도 속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화영 씨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술이 반입됐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어 술파티의 날짜도 7월부터 5월까지 2달에 걸쳐서 계속해서 변화했습니다. 이화영의 진술만 그냥 비추어 보아도 실제 경험한 사실이 아닌 것이 명백합니다. 술 제공 안 하셨다는 입장 여전하신가요? 예, 제가 뭐 수차게 말씀드렸듯이 제 입장은 지금까지도 한 번도 바뀐 적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김성태 전 회장은 내가 초등학생도 아니고 짜장면 사준다고 연어 사준다고 그렇게 거짓 진술하겠냐라며 반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화영 전 부지사께서 검찰에서 회유를 해서 증언들이 바뀐 거다 이런 주장 계속 하고 계신데 저도 언론에 많이 봤는데 네. 그 뭐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짜장면 사준다고 진술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김성태 증인 그 안에 들어있던 소주를 그렇게 마시고 그랬었나요? 저도 매일매일 조사받으러 가면서 밧줄 꽁꽁 먹기고 수갑 차고 가면 무슨 거기에서 애들한테 수화를 받습니까? 저 나이가 60인데 거의 먹는 거 이제 좀 그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나이가 거의 60인데 이제 먹는 거 그만해라. 사실은 저 말 김병민 전 부시장님. 예. 2심과 대법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을 때 2심 제 기억이 맞다면 고등법원 재판부가 그런 말을 판결문에 썼어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정치 경력, 학력,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먹을 거 몇 개 사준다고 없는 진술을 만들어낼 걸로 상식적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라며 이미 사실은 연어 술파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위증죄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이 나온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진술의 일관성이 흔들렸다는 것이 최종적인 결론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판단해 보건대 이화영 부지사의 말이 바뀌기 시작했던 시점이 2023년과 2024년으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의 진실은 연어 술파티를 벌였는지 안 벌였는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대북 송금으로 인하여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습니다. 이화영 씨는 이미 유죄 선고가 된 거예요. 근데 대북 송금을 당시 부지사였던 이화영 씨가 혼자서 했을 리가 없다고 사람들은 보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계성이 하나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23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화영 부지사는 여기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보고 상황들에 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진술했다는 것이죠. 근데 2024년에 뭐가 바뀌냐면 그해 4월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정부의 권력이 사실상 레임덕에 치달을 정도로 쭉 권력이 빠지게 되죠.
그해 10월 정도가 되게 되면 이미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여러 장관들까지 탄핵 절차에 들어갈 정도의 권력계 힘이 기울었을 때입니다. 왜 이화영 부지사가 말을 바꾸고 번복했는지는 앞으로 밝혀져야 될 사안이겠습니다만 너무나 뻔뻔하게 대국민 기만을 하듯이 저렇게 국회에서 위증을 했으면 위증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한 일이겠죠. 사건에 관한 진실 아주 짧게 거짓을 진실처럼 국민들 앞에 둔갑시킬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히 진실을 감출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가 아니라 지난주에 있었던 이 법원의 판결, 특히나 국민 참여 재판까지 이루어졌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재판부의 결과를 적어도 이화영 부지사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를 비호하고 옹호했던 사람들은 조금 뼈 있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이 언어 술자리 의혹은 대북송금 고등재판부, 대법원 재판부 그리고 이번 이화영 전 부지사 위증을 심리했던 1심 재판부 모두 다 거짓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 관련된 진술이 바뀌어도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2023년 6월 말 7월 초 수원지검 1315 검사실 맞은편 1315 창고에서 술자리를 했다라고 주장했는데 장소도 1315 영상녹화 조사실로 변경, 날짜도 2023년 5월 17일로 변경, 음주 여부도 마셨다 안 마셨다를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장소와 날짜와 음주 여부 이 세 개가 제일 중요한 건데 어디서 마셨는지, 언제 마셨는지,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이 세 가지가 진술이 모두 다 바뀌었다라는 것을 재판부도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한 판단, 근거로 판단한 건데 자, 조기현 변호사님, 문제는 이제 앞으로인데 잠시 후에 우리가 들어보겠지만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재판이 잘못됐다. 이건태 의원은 결과는 유죄이나 사실은 무죄다라는 다소 이제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주장들도 나오는데 계속해서 이제 연어 술 파티를 주장할 계획인 건지 민주당 법사위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그 계획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술 반입이 있었다는 배심원이 3명, 없었다고 본 배심원이 4명, 4대 3의 배심원의 결정이 있었고요. 그걸 존중한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면 그 자체는 존중돼야 됩니다. 다만 이 재판 과정 전 과정에 대한 평가는 있을 수는 있겠죠. 결정적으로 술을 먹었다는 이화영 전 지사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이유는 진술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조금 전에 본 것처럼 2023년에 주요 수사가 있었고 그 해에 최초 진술부터 술자리가 있었고 회유당했다는 진술까지 그 해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직후에 심경의 변화가 있었고요. 그 배경에는 아까 김병민 전 부시장 말씀처럼 총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사건 과정에서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진술을 했고 그 과정에서 술을 반입이 있었다는 진술이 이미 2023년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신빙성 문제에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일관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뭐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 또한 왜 세심히 살펴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쉬움은 남는다. 회유와 압박이라는 게 단순하게 술과 연어를 줬느냐 안 줬느냐 이것만 갖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사건 역시 쪼개기 기소라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있었고요. 묘목 제공에 대한 직권남용 범죄 그 혐의도 기소됐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돼서는 수십 가지 명목의 수사가 있었고 그중에 기소된 건만 8가지가 됩니다. 이런 온갖 그 수사를 통해서 회유, 압박 또 그 과정에서 회유가 이제 연어 술자리였다고 하면 그런 전 과정을 통해서 이제 술자리의 존부 여부에 대한 신빙성 문제를 판단했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술 반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만 떼놓고 평가하는 문제는 좀 아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번 판결의 의미는 술 반입이 그 술자리 위증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왔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직권남용 공소 기각 그렇다면 적어도 당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수사에서 검찰이 공소권 남용을 했고 회유와 압박 수사가 있었다는 일단의 인정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후 항소심에서 술 반입 여부와 같이 봐야 된다. 술자리 그 관련된 위증이 유죄가 났다고 해서 모든 사안이 모든 진술이 이화영 부지사의 허위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속단하게는 아직 이르고 그러기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가 직권남용의 공소 기각
대한 검찰의 책임 역시 분명히 부각된 판결이기 때문에 항소심까지 지켜봐야 된다. 아마 향후 법사위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폭넓은 어떤 지적, 문제 제기 아마 민주당이 하게 될 것입니다. 네.